크립토 토마토 안녕하기 힘든 날에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제히 떡락입니다. 일제히 1% 이상씩 하락을 해주고 있는 미국 증시 이제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상승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109.66포인트 기세가 무섭습니다.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달러의 강세.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2만 달러에서 미끄러지면서 19,887달러에서 다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2만 달러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미끄러지자 함께 떨어지고만 비트코인.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에 대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말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가운데 오늘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부터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이 전기세 상승, 에너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탈리아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나폴리에서는 높게 책정된 에너지 비용, 전기세, 천연가스 비용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며 청구서를 불태우며 우리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유럽 쪽에서 폭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경찰들이 나와서 막고 있는데 겨울이 속속들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 쪽의 불길한 기운들을 계속해서 감돌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아무리 밉긴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 먼저 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G7 국가들은 모여가지고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하는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고 러시아 측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 제품 가격에 상한제를 정하느냐? 상한제 정하는 나라들에게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그냥 난장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지금 한 가지 우스운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산 석유를 직접 수입을 못하니까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 러시아산 석유를 중국이나 사우디가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처럼 러시아산 석유지만은 러시아로부터 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되도 않는 합리화를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난장판입니다. 그 와중에 파키스탄 국가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전 세계적으로다가 힘든 상황. 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노동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8월 비농업 고용이 31만 5천 건 증가하긴 했었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약간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의 실업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해고 폭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양념을 쳐서 이 정도지 양념을 안 치면은 더 상황 안 좋아요. 이러한 가운데 다가오는 9월 연준이 0.75%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CME 페드워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은 무려 60%. 과연 이러한 그들의 행보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미국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사진이 있죠. 바로 이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연설을 했는데 이 배경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포토샵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한 것인데요. 빨간색으로 물들인 세트에서 군인들이 뒤에 뒷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설을 해 나갔는데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견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자들을 때리는 그런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두고 그 유명한 영화 V4 벤데타가 생각이 난다. 어떤 사람들은 나치나 러시아 등이 빨간색, 공산 국가들이 빨간색을 주로 상징으로 사용하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미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살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난리가 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사태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국제 정세,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자, 다음으로 이어서 여러분들도 한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미워했었다가 그런 마음을 선회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세계 3대 사모펀드 창업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었으나 이제 마음을 바꾸고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를 젊은 사람들은 트렌드를 만들어낼 지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투자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들이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 아니면은 이 달러가 불안해가지고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 수도 있겠죠. 자, 실제로 전 세계 부유층 중에 71%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캡제미니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40대 이하 갑부들 같은 경우는 무려 91%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사람들 정보가 얼마나 빠싹빠싹 하겠습니까? 부자들 중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런 갑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갑부들이 공통적으로다가 쟁여놓고 있는 자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금괴라고 합니다. 갑부들은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쟁여놓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는 금에 이어서 비트코인도 쟁여놓는 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보며 다음은 비탈릭 부테리니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검증 및 채굴 방식을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트코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수조 달러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준의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아직까지 수수료가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작업증명 방식 같은 경우는 지분증명보다 거래 수수료로 지출하는 자금에 비해서 보안이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되고 나서 공격자들은 50억 달러를 갖고도 네트워크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채굴 완료되려면 100 몇 년 남았죠. 140년?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비탈릭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어가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하락장이 본인 생각보다 늦게 시작됐다. 다만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나 금과 같이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었고, 만약에 2040년까지 암호화폐가 일부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다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 리눅스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논란의 사진에 이어서 책을 발표하고 이제는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비탈릭. 야, 근데 지금 네가 미래에 신경 쓸 때냐? 이제 9월 3일이다. 이 머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머지에 집중을 좀 해라.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가 오게 되면 대폭발하게 될 건데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블룸버그 분석가인 에드 반더 월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2년 후에 반감기가 또 시작되게 될 텐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할 때 남은 물량이 총 공급량의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4차 반감기가 시작되면은 블록 보상이 3.125개로 떨어짐과 동시에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6.2%만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락이라든지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줍줍하느냐,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밖에 알트코인들을 줍줍하느냐에 투자 성공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장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것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이 주술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지금 비트코인 오늘도 무시무시한 하락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닥터 프라핏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큰 움직임을 나타내주게 될 텐데 그 전에 사람들을 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상황을 해석을 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에서 지금 현재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방 돌파를 하는가 싶더니 속이고 훅 주저앉은 비트코인. 근데 다른 각도로 봤을 때는 하락형 수익에서 탈출한 후에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본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추세 탈출 후에 지지 확인을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된다면 지속적인 하락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지지받고 위로 저항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9월달이 굉장히 힘든 달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안 좋았기 때문에 큰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역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 이 저항 2433달러를 뚫을 수 있다라면은 22,000달러대까지도 한번 넘볼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거시경제가 겁나 거시기하다.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가 좀 받쳐주면 모르겠는데, 달러도 좀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럴 때 과연 비트코인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기저귀를 채워버릴 것인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최근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락 후에 베어리시 리테스트, 거의 데드캣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기술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만약에 힘을 내가지고 이 상승 추세 위로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탈릭 집에 가가지고 머지 연구 열심히 해서 머지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해볼만 하지. 만약에 머지가 엎어지거나 연기가 된다, 그러면 비탈릭 너는 머지가 아니라 먼지가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사토시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왠지 위로 쏠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한번 힘 내줍니까?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상승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기대를 그래도 걸어보도록 하겠는데, 저스틴 선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지난 4일 동안 이더리움 무려 2633개를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얍삽쟁이 저스틴 선, 혹시 이더리움 가격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스틴 선의 길을 받아가지고 이더리움 상승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더 샌드박스가 MBC와 파트너십을 맺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메타박스 관련된 산업. 다음으로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언제 털렸었죠? 털린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해커가 카이버 네트워크를 한번 털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금 반환 시에 15% 보상금을 제공하겠다. 사실 우리들은 네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순순히 나와서 오라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추적할 수 있으면 그냥 추적하지, 뭐 이렇게 또 달래려고 하는지. 다음에는 짜오짱펑, 바이낸스의 창업자이자 CEO가 이야기하기를, 바이낸스는 중국 기업이 아니다. 바이낸스가 법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바가 없으며 문화적으로도 중국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는다. 왜 계속 우리를 보고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바이낸스의 경영진 대부분이 유럽 또는 미국 출신이며 직원들은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중국과 선을 확실하게 긋는 짜오짱펑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루나가 일주일 사이에 2400%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완전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권 대표, 그리고 세력들, 정말이지 세상은 요지경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 및 분석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주말맞이 광조댓 광고, 좋아요, 댓글 다시 한번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 채널에 대해서 그 악의적인 도배글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그 사기꾼이니까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요. 저도 최대한 삭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